오늘은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를 아껴주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힘이 강해지기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책을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책을 골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려고. 참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한 책을 많이 찾고 고르고 또 정말 많이 읽는 것 같아. 실제로 심리학 도서들을 정말 많은 20, 30대, 40대 여성들이 읽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이 낮아요 라고 호소하는 것도 똑같이 20, 40대 여성들이거든. 뭔가 고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든 아니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 독서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데에는 큰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 일단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뭐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든, 또 내가 어떤 성취를 하고 잘 못했든 다 떠나서 내가 나와 굉장히 관계가 좋은 거야. 난 그건 것 같아. 내가 나랑 혼자 있을 때 내가 나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가 별로야, 넌 더 강해져야 돼, 채찍질하거나 큰 불만이 없는 상태가 나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인 것 같아. 한번 곰곰이 내가 나를 보통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혼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한지, 연애를 하지 않아도 커다란 성취를 앞으로 더 많이 거두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자존감에 대한 책을 보는 거야. 수학 점수가 떨어지면 수학에 대한 책을 보는 게 맞아. 바로 이러한 식으로 자존감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아, 자존감에 대한 책을 봐. 이것은 사실 좀 잘못된 독서의 방식이야. 그래서 지금 나도 빌려서도 읽고 있고 여행 때도 진짜 많이 가져왔던 책인데, 나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자존감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잠깐 멈추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것은 자존감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버겁다고 느껴. 지금 마음이 힘들고 나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자존감을 학습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정말로 실용적이고 또 정말 시간을 들여서 읽기에는 적절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 때,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자존감에 대한 책을 읽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아. 아마 저 책을 다 읽기 전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자신에 대한 불만 있지, 이게 파고들기 때문에 저 책의 내용들이 제대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또 한편으로는 SNS에서 수백만 명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어준 책 이러면서 그렇게 좀 짤막하고 되게 쉬운 언어로 쓰여 있고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거 다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감성 쩌는 그런 책들 있잖아. 그래,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내 감정을 이렇게 깊숙이 빠져 있는 것도 도움은 사실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유해 주지는 않잖아. 그런 것처럼 달달하고 너무 쉽고 누군가의 그냥 감성을 기록해둔 책일 뿐인 것을 통해서는 너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제일 중요한 건 나에 대한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을 고르는 거야. 정말로 자존감이 좀 하락했다고 느낄 때 정말 필요한 책은 동기부여를 하되, 그 동기부여의 어떤 근거가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눈, 그 시각, 그 비전을 만들어주는 책이어야 한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든 테크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지 구조를
아주 미세하게나마 스마트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았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였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려고 해.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조바심 내게 되지 않는 그런 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 첫 번째 책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이고,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이라는 부제가 있어. 이 책의 머릿말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 결혼이 하나의 선택이듯이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든 양면을 지닌다. 선택했기에 얻는 것이 있는 만큼 선택으로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안정감을 선물하지만 가중되는 역할의 압박감은 안정감의 그림자이다. 결혼하지 않음은 역할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지만 혼자라는 조건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자유의 대가로 치러야 한다.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선택을 한다. 각자의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자는 존중받는 만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 내가 혼자 살고 있을 때 몇 번 읽었는데,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내 삶을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로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 없는 완전한 삶이라는 책이야. 제명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은 이제 결혼을 했지만 혹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고찰하는 이야기인 거지. 워낙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나 둘 낳고 이런 삶이 정상적이다라고 여겨져 왔던 한국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과 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이대로도 괜찮을까? 라는 부분이 건드려지고, 나는 그것이 정확히 우리의 자존감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이 없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책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나로부터 굉장히 많이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야. 이 책과 이 책은 뭔가 삶의 형태에 대해서 자꾸만 조바심이 들고 내 친구들의 삶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 보면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좀 담겨있는 책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면 심리학 책을 되게 많이 읽잖아. 근데 나 자존감에 힘들 때 자존감에 대한 책을 읽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차원에서 좀 시야를 넓혀주는 그런 심리학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을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싶어. 많은 기존의 어떤 심리학들이 인간을 좀 문제 있는 존재? 어렸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겪는 거고 하는 식으로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게 하거든. 어쩔 수 없어. 심리학 자체가 그런 어떤 과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을 토대로 이제 발전된 학문이기 때문에, 긍정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낙관성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인간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봤어.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의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주목하는 학문이기도 한 거지. 누구나 인간이라면 사람마다 다 고유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강점을 토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가치가 있다. 너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책이야. 내가 좀 낙관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를 자꾸만 뭐를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긍정심리학이라는 책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잭 콘필드라는 분이 지은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이야. 밑줄을 긋다가 포기한 책. 왜냐?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야 되니까 그냥 다 긋느니 아예 안 긋는 게 나을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 책을 딱 보면은 나는 불교 관심 없어. 너무 올드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야. 이 책은 자신이 종교가 무엇이든 굉장히 모던하게 삶의 어떤 원칙을 또 불교 심리학과 서양 심리학을 되게 비교해가면서 잘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음챙김이나 명상이나 또 어떤 자기자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굉장히 많은 어떤 실전, 수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을 명상 경험이 아예 없거나 불교 심리학적인 지식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책은 중간에 이제 읽다가 여러 번 포기하고 싶어지는 책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삶에 대한 되게 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책으로서는 부족함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딱 몇 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 불교 심리학은 고통스러운 욕망과 건강한 에너지를 구분하라고 가르친다. 고통스러운 욕망이란 중독이나 무엇에 쫓기는 듯한 야망을 가리키며 건강한 에너지란 헌신과 전념을 말한다. 멋진 소설을 쓰는 일이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든 우리가 꿈과 강력한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만약 그런 활동의 목표가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불안을 숨기며 타인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던 자존감에 대한 그 핵심을 굉장히 찌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내 마음의 어떤 욕구들 그리고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에 빠져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다양한 비유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은 이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의 책이야. 4가지 신성한 비밀이라는 책은 내가 인도에서 이제 명상 공부를 하고 왔는데 명상 공부할 때 나의 어떤 스승님들 내가 다녀온 학교의 설립자 2분 프리타지 그리고 크리슈나지라는 분이 쓴 책이고 아마도 굉장히 쉬운 비유로 시작했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좀 중간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좀 도전적일 수는 있는데 아마도 다른 심리학과는 좀 다른 뷰에서 마음을 다룬다고 해야 되나? 결국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의 주제를 2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영성일 거야. 아까 긍정심리학 얘기를 했잖아. 긍정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정말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이거든. 이 영성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아마 이 책으로 연결돼서 독서를 하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이 책 되게 여러 번 추천했는데 호흡하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라는 책이야. 이 책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통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맞는 첫 번째 화살에 불과하지만 그 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사운드 트랙이 있을 때 이 사운드 트랙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큰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레인이라는 방식이 있어. 그것을 굉장히 이제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못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나가서 술 마시고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그냥 여행하고 돈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내면을 다정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각 속에서 쉬어라 라는 그런 레인이라는 심리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읽는다고 해서 오늘 요걸 하면 되겠다 라는 게 바로바로 이제 나오진 않지. 근데 앞서서도 말했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이고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 대한 깊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처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틔어지고 그 다음에 큰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성찰의 과정과 또 어려운 어떤 순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결국은 필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을, 나 자신의 생각을, 이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외부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그런 마음에 대한 작동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책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스스로 조직화하고 그 안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소개한 책들은 혼자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책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작동에 대해서 좀 다른 시야를 열어주는 책, 그리고 영성에 대한 책, 우리가 결국 살아있는 것, 그리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뤄주는 영성에 대한 책,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인 것 같고, 꼭 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우리 사회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심리학에 대해서 너무 질병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심리학 책,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혼에 관한 책, 이런 방향으로 삶의 여정을 좀 더 이렇게 심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가 독서의 양을 늘려간다면 분명히 마음의 힘이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뭐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조만간 내가 책을 어떻게 이제 읽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이제 책을 한 권 한 권 소개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